어느 날 조용하고 햇살이 좋은 오후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들과 함께 차 한 잔 마시며 이야기 나누던 자리에서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근데 말이야, 진짜 본성이 못된 사람은 시간이 지나도 결국은 티가 나는 것 같아. 그 말에 다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누군가는 경험을 떠올리며 한숨을 쉬었고, 또 누군가는 맞아, 그땐 내가 왜 몰랐을까라며 아쉬움을 내비쳤지요.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직업, 말솜씨로 보지 않게 됩니다. 대신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지요. 오늘 이 시간에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들과 주변에서 들은 사례들을 바탕으로 본성이 나쁜 사람을 알아채는 5가지 신호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소중한 인간관계를 더 따뜻하게 지켜주는 작은 지혜가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약자를 대하는 태도를 보면 본성이 보입니다. 젊은 시절 직장 상사 중에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부장님이 오시면 꼬리를 내리고 조용해지다가도 막내 직원이나 계약직 사원에게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인상이 바뀌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사무실에 막 입사한 여직원이 실수를 해서 죄송하다고 말하는데, 그 사람이 죄송하다는 말이 만능이야? 라고 하며 무안을 주더군요. 저는 그 장면을 보고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사람은 어디서든 힘없는 사람을 골랐어. 자존심을 밟고 올라서는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평소에는 점잖은 척해도 약한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 사람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보다 약한 사람을 대할 때 가장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전에 함께 자원봉사를 다니던 한 지인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말도 부드럽고 나이도 저보다 조금 많아 어른 대접을 해드리곤 했지요. 어느 날 우리는 한 노인복지관에서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처럼 차분하게 일을 시작했는데 갑자기 그분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왜 그렇게 놔요? 내가 다 하랬잖아요. 도와주는 주제에 왜 말을 안 들어? 처음에는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분이 봉사활동을 함께하는 후배 자원봉사자에게 소리를 지른 것이었어요. 자신보다 어린 사람 혹은 처지가 약한 사람에게는 함부로 굴고, 반대로 자신보다 사회적 지위가 높거나 나이 많은 사람에게는 공손하게 구는 모습. 그때 깨달았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강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약한 사람에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면 드러납니다. 그분은 몇 달 뒤 자원봉사단에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함께했던 이들 대부분이 그 사람과 멀어졌지요. 두 번째, 남의 말에 쉽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경계해야 합니다. 제가 60대 중반이 되었을 무렵 동창회에 나갔던 기억이 납니다. 고등학교 시절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였는데 한 친구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직도 이래. 그 나이에 뭘 벌겠다고 그래. 그만 좀 하고 쉬어. 보기도 안쓰럽다야. 그 자리에 있던 친구 한 명이 그 말에 얼굴이 굳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친구는 가족 생계를 위해 아직도 마트에서 오전 근무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저 대화를 나누는 중에 나온 말 같지만 그 한마디에 담긴 무시는 말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친구는 다음 모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말을 한 친구는 내가 뭐 틀린 말 했냐며 오히려 당당한 태도를 보였지요. 남의 사정을 배려하지 않고 상처 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내뱉는 사람은 마음이 모질고 타인의 아픔에 둔감한 사람입니다. 그건 지식이 많고 적고 인격이 높고 낮고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의 문제입니다. 몇 해 전 일이었습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일 때였어요. 동네에서 함께 차 마시며 지내던 지인이 있었습니다. 겉보기엔 참 상냥하고 살갑던 사람이었는데요.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문병은커녕 한 통의 전화도 없더군요. 그런데 퇴원하고 나서 우연히 그 사람을 시장에서 마주쳤을 때였습니다. 제 다리를 힐끔 쳐다보더니 어머, 아직도 절뚝이네. 이제 나이도 있는데 큰일이네. 이러는 겁니다. 아무렇지 않게 던진 말 같지만 그 표정 속엔 묘한 만족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습니다. 남의 불행을 안타까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월감을 느끼는 사람은 함께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요. 이런 사람은 당신이 잘 되면 배 아파하고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속으로 쾌재를 부릅니다. 말은 걱정된다고 하지만 그 말 속에 숨어 있는 의도는 전혀 다릅니다. 이런 사람을 곁에 두면 마음이 병듭니다. 아무리 말이 친절해도 그 사람의 눈빛과 웃음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진심은 말보다 얼굴에 먼저 드러납니다. 세 번째, 손해를 보면 분노하고 이득을 보면 갑자기 친절해지는 사람. 저는 몇 년 전 지인 소개로 어떤 투자 모임에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정보를 나누는 자리고 돈이 오가는 곳은 아니었지요. 그런데 그 모임의 리더 역할을 하던 A씨가 있었습니다. 처음엔 참 친절했습니다. 커피도 사오고 자료도 미리 정리해오고 일찍 도착해서 자리를 챙겨주기도 했지요. 그런데 딱 한 번 그 사람이 자신이 추천한 종목에 대해 누군가가 비판적인 의견을 내자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부정적으로 볼 거면 왜 여기 나와요? 말끝은 날카로웠고 그 사람은 조용히 모임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A씨는 자기가 손해본 일이 생기면 연락을 끊거나 뒤에서 험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대로 누군가가 좋은 정보를 주면 갑자기 전보다 훨씬 친절해졌지요.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며 알았습니다. 이익에 따라 감정을 바꾸는 사람은 신뢰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쓸모로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과의 관계는 결국 손익 계산에 따라 끝이 나기 마련입니다. 이건 참 많이 겪어보셨을 겁니다. 도움을 청할 땐 간이라도 빼줄 것처럼 하다가 막상 도움을 받고 나면 고맙다는 말 한마디도 없는 사람들. 오히려 그게 당연한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몇 년 전 지인 중 한 사람이 집 계약 문제로 큰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제가 아는 정보를 다 모아서 알려주고 함께 공인중개사도 찾아가고 전화를 대신 해주며 며칠을 도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다 마무리된 후 그 사람은 단 한 번의 감사 인사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다른 일로 도움을 요청하더군요. 마치 제가 그런 거 해주는 사람이 된 듯한 말투였지요. 감사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 한마디조차 인색한 사람은 절대 마음을 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본성은 받기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주는 건 없고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국 어느 시점엔 당신을 이용하려 들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는 거리를 두셔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관계를 이어가려면 기본적인 감사와 존중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험담을 즐기는 사람은
절대 깊은 관계를 맺으면 안 됩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잘못이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제 지인 중에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늦게 와 놓고도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차라리 회식을 늦게 잡지 그랬냐는 식이었고, 식사 중에 본인이 실수로 음식을 쏟아도 그릇이 원래 불편하게 생겼네라며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태도에 어이없다가도 나중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군요. 왜냐면 그 사람과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남이 잘못했고 자신은 피해자입니다. 본성이 곧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인생을 살아보니 실수는 누구나 합니다. 잘못이 없다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요한 건 그걸 어떻게 대하느냐입니다. 제 지인 중에 늘 남 탓만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회식 자리에 늦게 와 놓고도 길이 막혀서 어쩔 수 없었어. 차라리 회식을 늦게 잡지 그랬냐는 식이었고, 식사 중에 본인이 실수로 음식을 쏟아도 그릇이 원래 불편하게 생겼네라며 자신은 전혀 책임이 없다는 듯 말했습니다. 처음엔 그런 태도에 어이없다가도 나중엔 대화를 하고 싶지 않더군요. 왜냐면 그 사람과는 어떤 문제도 풀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변화가 없습니다. 항상 남이 잘못했고 자신은 피해자입니다. 본성이 곧 그 사람의 태도입니다. 한때 저는 어느 독서 모임에 정기적으로 나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대부분이 은퇴한 60대 이상 분들이었고, 한 달에 한 번씩 좋은 책을 읽고 나눔을 하는 자리였지요. 그런데 그중 B씨는 책 이야기는 뒷전이고 늘 누군가에 대한 말을 꺼내곤 했습니다. 저번에 보니까 그분 남편 사업 망했대요. 근데 그런 얘긴 안 하더라. 걔는 원래 그렇게 허세가 심하잖아. 자긴 안 늙는 줄 아나 봐. 그 당시엔 모두가 애써 웃어넘기려 했지만 점점 사람들이 그 모임에 나가는 걸 꺼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책 이야기보다 누구 욕하는 이야기가 중심이 되는 그 분위기에 지쳤던 겁니다. 험담은 관계의 독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지금 나와 함께 다른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그 자리를 뜨면 다른 사람과 함께 나를 욕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그 후 저는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과만 함께 하려 노력하게 되었습니다. 말은 곧 마음의 모양이기 때문입니다. 5번째, 자기 잘못을 절대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건 제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깨달은 일입니다. 40년 넘게 알고 지낸 친구였고 처음엔 정말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그 친구는 자신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사소한 실수도 전부 남 탓이었고 기분 상한 일이 있으면 늘 내가 왜 그랬겠냐, 너 때문에 그런 거지라며 되레 화를 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내가 서운했던 게 있는데 혹시 이런 말은 안 해줬으면 좋겠어. 그 말에 친구는 그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냐며 며칠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결국 40년 우정이 끊어졌습니다. 서로가 나이 들면서까지 감정을 상하게 하고 상처를 주는 건 원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직면하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게 상처를 주고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사람 사이의 갈등은 언제나 존재할 수 있지만 내가 미안했다
한마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어른이고 진짜 좋은 친구입니다. 말은 결국 사람입니다. 말을 바꾸면 사람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하루치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